이제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자, 지난 시간에 텍사 했는데요. 텍사를 제가 하고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달여 먹어봤습니다. 예전에도 다 달여 먹어봤는데 까먹어가지고요. 이걸 약을 달여 먹어보니까 또 느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소라쌤 안녕하세요. 네. 맛이 확실히 좀 써요. 쓰고 미끌미끌합니다. 예, 이게 미끌미끌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달여보면 밑에 약간 먼지 같은 게 낍니다. 그래서 이게 잘 씻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이뇨시키는 약들이 저령도 먹어보면 아시지만 미끌미끌한 그런 어떤 점액성이 있습니다. 활성은 더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뇨하는 그 작용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맛이 쓰고 쓰다는 거는 염증을 고미는 열을 잘 제거합니다. 그래서 억누르죠. 그래서 이 고미를 가지고 이 염증을 보고 그 다음에 이뇨작용, 그 미끌미끌한 그걸 가지고 이뇨시켜서 소종도 하고 그다음 미끌미끌하는 게 진액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갈증, 그 환자분들 중에 입이 마르다, 하다, 이렇게 건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열이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약재를 열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건조한 약 쓰면 안 됩니다. 진액이 확실히 갈증이라는 것은 소모가 된다는 진액이 소모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습열이든 뭐든 열이 있으면 찬약을 써야 되겠지만 약재 자체가 너무 건조해지면 안 됩니다. 갈증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진액이 있는 텍사 같은 거 아니면 아예 진액이 많은 맹문동, 천화분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소변으로 빼기 때문에 임이라는 거는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뭔가 통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땀이 나고 하는 것들을 없앤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약이고 습기를 소변으로 빼는 약입니다. 부종이. 그 다음에 이 습기를 모두 다 보는데 관절 같은 부위에 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소변 분리와 소변 불약. 소변 분리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기운이 좀 안 통한다는 뜻이죠. 뭔가 우리 이 관계에서도 뭔가 서로 답답하다.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때는 어떻게든 서로가 교류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불약이라는 것은 잘 오므려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소변이 제대로 잘 거둬지지 않고 잘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얼굴이 긴장감이 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차라리 잘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풀어지고 기운이 없고 이거는 내 체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거거든요. 잘 안 낫습니다. 안 낫다기보다는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보충해줘야 되고 이거 문제입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자체가 지금 이제 약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뭔가 답답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시원하게 소리 지르게 하면 되겠지만 뭔가 사람이 지쳐있고 풀어지고 하면 대화도 안 돼요. 대화를 가지고 뭔가 하려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밥을 한 끼 사주고 이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전립선 비대를 단순히 허증으로만
보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래서 신의 병리에 보면 신이라는 것은 신의 진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신의 열기, 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신의 신의 진액이 부족해지면 조열해져 건조해지고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신양이 부족해지면 차가워지면서 습기가 어리게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창문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한습이 됩니다. 그래서 조열이 될 때는 보험약들과 함께 자음 청렬하는 육미라든지 기타 이런 계통에 촉촉하게 하면서도 뭔가를 진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뜻하게 하면서도 신은 단단하고 야무지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명문화에 대한 이론이 보면 심이 위에 있고 명문이 아래에 있어서 서로가 상충하는 대립하는 어떤 구조로 인체를 봤다고 하면 뇌경의 어떤 구조는 심장이 주인이 되어서 심장의 그 에너지를 모든 장부가 받을 수 있는 순환식의 어떤 구조다. 그래서 신장은 이제 과거에는 명문과 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애매한 구조가 있었다고 하면 뇌경에서는 차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뭐 이런 비유는 그렇지만 뭐 남자들 냉수마찰 네 농담입니다.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택사탕부터 나가겠습니다. 택사탕은 지난번에 했어요. 해서 택사탕 자체를 길게 리뷰하기는 그렇고요. 택사탕은 보면 어지럼증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지럼증에 쓰는데 이 어지럼증을 그 대신 제가 어지럼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택사탕, 그래서 어지럼증은 생각외로 여기에 보면 상한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후세방 하시는 분들의 단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뭐 단편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상한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수의 병이다. 수병이다. 수기가 뭐 정체되어서 생긴다.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보면 수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싶어요. 하지만 이 택사라든지 백출이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 택사탕은 비위에 형성된 습기를 소변으로 빼줍니다. 소변으로 빼서 어지럼증을 만드는데, 그러면 왜 습기, 수, 물 이런 것들이 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지금 좀 드릴까? 그거는 조금 멀리 있네요. 우리 인체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원이라고 하면 상중하 좌우로 다 내외 구조로 되어 있다면 어딘가에 이렇게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생겨서 뭐 아래쪽에 고일 수도 있고 뭐 위에도 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중하 쪽에 주로 생기죠. 이 중간에 이 습기가 중간에 가로막게 되면 우리 기운이 위아래로 잘 유통이 돼야 돼요. 원래는 위아래로 잘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 방해물이 생깁니다. 방해물이 생기면 이렇게 잘 유통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갑작스러운 동작들,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갑자기 힘을 쓴다든지 고개를 갑자기 휙 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동작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원래는 가을 기운처럼 맑고 깨끗하게 인체에 찌꺼기들이 없어야 되는데 맑고 깨끗한 곳에서 기운이 영민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를 음자는 장정이 기극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기운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방해물이 있게 되면 충돌이 생깁니다. 잘 가지 않고 충돌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기운이 이 수기에 의해서 상하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다 보면 한 번씩 울컥하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가는데 기운이 약해가지고 흔들리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을 하거든요. 대부분 어지럼증 환자들을 보면 불안과 공포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할 때는 정상적이라고 하면 긴장해서 눈빛이 딱 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숙이라든지 이런 방해물이 있으면 긴장을 하면 안에서 기운이 흔들립니다. 공간이 좁아지는데 기운이 소통되는 공간에 수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어지럽습니다. 뭐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예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처방은 자음건비탕입니다. 자음건비탕. 여기에 설명을 보면은 심지허약,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은 양기를 내뿜고 자신감, 용기 이런 거를 하는 곳인데 자꾸 이제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노심초사하고 노모사려즉, 그래서 이 사람이 환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정충 심계가 오면서도 어지럽다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자꾸 불안해. 여기 밑에 설명해 보면 청소년들이 시험 때문에 어떤 불안해하다든지 그런 상황에 자꾸 긴장을 하고 불안을 하는, 그런데 안에 내부에 이 백출 같은 게 군제고 백출, 반화, 귤피, 복령 이런 게 들어간 걸 보면 이 수습이라는 이런 게 비위가 제대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수습이 쌓여 있고,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은 우리 혀를 자꾸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생지황, 작압, 당귀, 맹문동 이런 것들, 이런 촉촉한 심장을, 혀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음건비탕이 기본적으로 많이 쓸 수 있고, 특히 노심초사할 때에는 이런 약들이 같이 좀 들어가야 흔들리는 심장의 기운을 좀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것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불안을 하죠. 불안하면 다 이렇게 보혈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양기만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보혈을 해야 되는가? 특히 혈이 허하다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야 됩니다. 불안하다고 하면 심장에 양기만 어떻게 잘 해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연계출간탕이죠. 그래서 게지 같은 걸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그런 시간이 오래되었고, 오래되면서 이제 혈이 건조해지는, 입술이 마른다든지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눈이 좀 뻑뻑해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면 육군자탕에다가 사물탕 같은 그런 약재들이, 천궁도 있네요. 그런 약재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음이 많을 때 뭐 갑자기 음식을 좀 잘못 먹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팽 나타난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반화 같은 게 필요합니다. 반화. 특히 이제 반화가 중요하고, 그 이외에는 뭐 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피, 반화, 복령, 남성, 그게 백출까지 있으면 더 좋을 거고, 이런데 뭐 택사도 있어도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또 어지럼증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반화백출 천마탕입니다. 반화백출 천마탕이
반화백출 천마탕의 변방이죠. 감이 하출탄 비슷합니다. 이 반화를 군제로 해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담음이라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화백출, 복룡, 귤피, 인삼 같은 걸 하고, 이 사람은 기운이 좀 약합니다. 인삼, 황기 이런 거에다가 창출, 택사 같은 습기를 보는 약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공, 메가가 들어가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 위가 늘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반화백출, 복룡, 귤피는 지금 나타난 겁니다. 지금 먹었던 게 뭔가 문제된 거예요. 그런데 황기,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신공, 메가도 신공, 메가 같은 이런 약재로 비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한참 된,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 못 먹던 시절에 그런 얘기죠. 기운도 없고 그러하던 소화도 잘 안 되던 사람이 이번에 어떤 이제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하수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여러분, 백출, 창출 다 이렇게 쓰려고 하면 얼굴이 탁 부어있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택사 이런 게 확실히 눈 밑이 부어있다든지 얼굴이 퍼석하다든지 음식을 먹고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한 거다, 그죠? 황기 같은 것들 쓰는 경우도 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다냐? 대부분이 앞에서 보면 비위를 다스리는, 그 다음에 보혈하는, 이런 게 다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보면 약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이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의감중마란 책이 있어요. 의감중마라는 것은 동의보감을 좀 축약해 놓은 거예요. 석곡 이규준 선생이 동의보감의 좀 번잡한 내용들을 조금 축약해서 자기 한 게 의감중마고, 거기에 이제 석곡 이규준 선생의 어떤 처방예를 좀 같이 붙여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지럼증 관련한 이제 황준이 안녕. 여기에 어지럼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한번 쭉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지럼증의 특화 클리닉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양한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경험도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활혈탕, 이거 처방을 본다기보다는요, 여기 보면, 여기 실제 이 환자의 처방은 관절염입니다. 역절풍이라고 하면, 관절염 환자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이 굽어지고, 몸도 굴신이 잘 안 되는 뻣뻣한, 그러면서도 아프고, 이런 경우입니다. 아픈 게, 밤에 그 관절들이 아픈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지럽게 됐습니다. 관절들이 아프다고 하면 관절들이 찬기운이 들어온 거고 한습이 그쪽으로 맺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습을 치료하면 됩니다. 천호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한 걸 보면 하수호를 석도낸 거 보면 이 사람이 신 자체가 확실히 뼈가 확실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뼈가 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농사일 많이 하고 좀 몸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은 의인, 부자라든지 이런 관절 쪽으로 약을 쓰는데 따뜻하게 하고 관절에 습기도 쓰는데 어지러운 이 약재들이 뭐가 있냐면 귤피, 창출, 복령, 남성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들은 관절염에 또 남성 쓸 수 있지만 다 남성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욕토한 거 보면 확실히 비위에 습기가 껴가지고 그 제목을 제가 따로 달았어요.
비위에 습기가 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귤피, 창출, 남성, 복령 이런 것들로 관절염을 치료와 함께 어지럼증을 보기 위한 잠시 쓰는 약이죠. 예, 잠시 쓰는 약입니다. 아이고, 이규원 선생님, 규원자, 안녕하십니까. 현복누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런 거고요. 자, 어디로,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허한, 앞에도 신허한 사람이지만, 신허한 그런 상황에도 비위에 습기가 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비위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보면 비신헌행에서 위유, 적취, 소화, 불량, 신중, 두현 해서 실제 소화 문제로 어지럼증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신헌행한 그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토사자라든지 쓰지만 확실히 귤피를 석돈이라든지 행을 보면 이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 자체가 약하면, 뿌리 자체가 약하면 잘 위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원식이 안녕? 못 들어온다더만. 어인 일로. 설마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안 되는데. 토사자. 그래서 이제 이 토사자도 신을 보는 그런 의미로 썼을 거고, 귤피복령이라든지 이런 중초에 습기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용하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이 허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신을 굳이 구별하긴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제 구기자라든지 이런 약과 함께 백출, 백부자, 이런 거 씁니다. 백부자, 세신, 이런, 세신도 습기를 보는 약이죠. 습기는데 표까지 발산하는 약이고. 그 다음 백출, 백부자는 이 습기를 보는 약이고요. 이것처럼 간이라든지 결국에는 비위의 습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 술 먹고 어지러운 경우는 보면 음주 후에 과음의 주독으로 후에 발열, 구토, 두현, 흉번 이 술을 많이 먹고 해서 이 술로 인해 가지고 위가 갑자기 허번증이 생겨가지고 위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갈증도 나고 이러면서 답답하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반하를 쓰는 게 아니고 백편두라든지 귤피 가지고 습기를 보고 백편두로 위가 허덕허덕 하는 위가 흔들리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제가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를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귤피, 백편두, 갈근, 죽여 이런 것처럼 뭔가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인 이런 걸 쓰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는 산사육이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청피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기울로 인한 경우 있는데 보면 향부자를 군제로 씁니다. 향부자를 군제로 써가지고 향부자, 귤피, 복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맹문동, 모려 이런 걸 보면 맹문동을 보면 확실히 심장을 많이 써서 조해져 있다는 그런 게 있고 모래를 썼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좀 흥분이 돼 있는 그런 걸 조금 진정시키면서 이제 수렴을 좀 시키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향부자를 써서 이 기울을 풀어가지고 기운이 갇히게 되면 이 갇힌 상태에서 흔들려서 또 어질어질하고 습기가 뜨고 해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바라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향부자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향부자를 쓴 예도 있고 그리고 이 생각외로 환자분들 중에 경계가 많습니다. 경계정충 이런 경우로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기존의
일반 한의원에서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심 원지라든지 여기는 없나? 복신, 원지, 백자인, 당귀, 당귀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지럼증 뭔가 이 전기심 마음이 자꾸 놀래다 보면 이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찌꺼기가 살짝 뜨면서 어지럽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양경이 울체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흔히 어떨 때 많이 보냐면 뭐 화를 많이 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석증 초반에 귀가 굉장히 울면서 뭐 구토가 하고 어지럽다. 그럴 때 이제 이 소양경에 울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오를 원래 쓰면 좋겠지만 이 경우에서는 제가 뭐 환자를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시오의 그 간의 울기를 보는 거를 이 오수유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우는 염증을 많이 보는 그런 처방들이죠. 다 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습기를 보기보다는 이제 흔들리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부자 구기자처럼 아예 간신을 딱 잡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럴 때에는 이제 바나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감국 같은 거 뿌리가 약해가지고 위에 흔들리는 이런 경우에는 감국 이런 걸로 어지럼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정열이 부족해서 정부족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육미라든지 팔미라든지 이런 걸 써서 어지럼증을 보는 그런 경우는 육종용, 구기자 이런 것처럼 두충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로 이제 장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서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백자인이라든지 보신허를 보하면서도 백자인, 맹문동, 백복신, 석창포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소화기관이라든 이런 데는 큰 이상 없는데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초조불안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걸 좀 봐줘야 치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일 부족한 것과 이게 또 짬뽕이 불안, 이 짬뽕이 되어서 육종용, 구기자, 백자인, 두충 이렇게 백복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 쭉 봤는데 그럼 종합해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어떤 비위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제일 많이 온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외로 마음이 불안 초조해 가지고 초조불안으로 인해서 이 심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백자인, 당귀, 백복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신히 약해지는 그래서 육종용, 구기자, 뭐 두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이 울체된 상황에서 뭐 안에 울체된 상황인데 안에 찌꺼기들이 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냉랭하죠. 갑자기 오늘부터 비염 환자가 돼가지고 제가 저희 간호사가 갑자기 배즙을 하나 줬는데 배즙을 먹고 갑자기 코가 막히네요. 약을 좀 달에 먹었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찌꺼기가 뜨는가 봅니다. 그래도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복령택사탕. 여러분들 이 처방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처방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좀 생소하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소갈이라는 거 보면 갈증이 나면서도 뭔가 우리 체내에 진액이 소모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위는 도리어 위에서는 토합니다.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고 토하고 그런 경우에 복령태사탕을 쓴다. 그 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오령산을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령산이 아니고 복령택사탕이 나왔습니다. 왜 뭐가 차이 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우는 복령, 택사, 백출 이런 게 들어간 거 보면 확실히 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물이. 거기에 생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걸 보면 이건 비위의 문제다. 그럼 비위에 물이 차서 비위가 활동이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피부의 어떤 그 위 겉에 양기도 이제 제대로 못 뻗어나가다 보니까 겉이 차져서 더 기운이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 보겠습니다. 계속 막히네. 자, 위에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위에 수기가 정체되어서 상충하고 있습니다. 상충상기. 겉이 차지다 보니까 찬기운에 의해서 상충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아까 이거를 이제 수습에 의한 그 문제를 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해결을 하려는데, 중초에 수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심신이 교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수기가 있으면은 심의 화의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내려가야 될 이 양기가 수습에 의해서 역상합니다. 상충상력합니다. 그럼 오히려 심이 열이 더 받쳐가지고 허열이 돼요. 그러면서 신은 차가워지거든요. 심양을 못 받아가지고 이 내려와야 될 게 못 내려오니까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 자연스럽게 이 차가워져서 풍안이 찬 기운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움츠려들어서 더 뜹니다. 수습에 의해서도 이 충돌되어서 올라가지만 이 풍안에 의해서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순환이 되어서 계속 이 심장의 열기운이 신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못 가다 보면 신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심하면 설사가 되는 거예요. 요 병리까지 오면 요는 진무탕을 얘기하는 병리고요. 수습에 의해서 설사까지 하는 그 병리가 이제 진무탕이고, 이 중간에는 다양한 처방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염계출감탕입니다. 수습에 의해서 백출 같은 거를 복령 백출로 수습을 제거하고 풍안에 의한 거를 계지 같은 걸 보고 하는 그게 이제 염계출감탕입니다. 허열 같은 거는 감초로 보고.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이 병리가 비슷한 게 염계출감탕이에요. 자, 보세요. 복령 비슷하죠. 육계나 계지나, 제가 이제 육계라고 썼는데 계지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백출 출 들어갑니다. 감초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약재가 택사와 감, 생강이에요. 택사, 생강이 결국에는 수기를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비위를 뭐 어떻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뭐 복령이라든지 백출의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러다 보니까 이 병리가 염계출감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염계출감탕에서 오히려 수습을 더 확실하게 보는 처방이에요. 수습을 더 확실하게 보는. 그래서 이 복령택사탕은 염계출감탕의 변방이라고 보면 되고, 염계출감탕에서 뭐 조금 더 어지럽고 조금 더 뭐 수기의 어떤 순환이 안 된다, 수기가 막혀 있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에요. 염계출감탕 앞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염계출감탕은 비위가 양허해서 심하에 수음이 쌓이는 겁니다. 주증으로는 심하, 역만, 기상, 충, 흉. 그래서 어지럽고 두목, 현운, 신진진요, 진진요 이렇게 됐습니다. 중초에 수습이 정체되어서 표안하여 기운이 하기 못하고 상충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림 그리듯이 하기를 못하고 상충할 때 이런 병리에 염계출감탕을 쓸 수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하는 병리가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풍안 때문이거든요.
뭔가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기운이 제대로 안 가고 막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불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연계출감탕을 어지럼증의 대표 처방으로 쓰죠. 그래서 백출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습기를, 백출과 그러면 텍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백출은 비위의 습기를 말리는 처방이고 텍사는 실제 수분을 빼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습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백출이라고 하면 텍사는 이렇게 백출이 들어간다고 하면 텍사는 요거를 이렇게 신 방광으로 직접 쪽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령 텍사탕이 연계출감탕하고 비슷하지만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복령 감초탕하고 비슷합니다. 볼까요? 복령, 생강, 계지, 감초. 아까는 텍사와 생강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텍사와 백출이 없죠. 그러니까 복령 텍사탕에 수분을 보는, 수기를 보는 약들이 대량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령 텍사탕이 된다는 거예요. 복령 감초탕을 잠깐 보면 상 안에 한 출 때문에 갈증이 나는데 소변 분리하면 오령산을 준다. 오령산에 보면 텍사라든지 저령이라든지 이런 진액이 있으면서 이 고미가 있는 약재들로 인해서 열을 더 보고 텍사의 이 미끌미끌한 걸로 진액도 보충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오령산을 쓰는데 갈증이 없는 경우에는 복령 감초탕을 쓰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말은 진액이 그렇게 소모되지는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뭐만 있다? 소변 분리만 있다. 땀이 좀 나면서도 소변 분리만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표현을 쓰죠. 경계가 있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상한론에서는 복령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텍사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복령이라고 하는 거는 복령은 그렇게 많이 수분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냥 심장을 조금 진정시키고 안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령 텍사탕의 어떤 소변이 불리한데 확실히 구역이라든지 이런 수분이 잘 안 내려가고 이럴 때에는 복령 텍사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이 나와서 오령산하고 솔직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물을 마시고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수입즉토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강감초가 이제 여기 있고 오령산에는 저령이 들어갑니다. 즉 오령산에는 이뇨하는 데 주 포인트가 있고 복령 텍사탕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거 보면 이뇨도 하지만 이 위에 활동을 좀 돕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다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다 도찐 개찐이다. 고놈이 고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을 좀 더 토해? 아이고 물을 좀 더 빼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백출이라든지 텍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가미를 하는 거지 이거를 일일이 복령 텍사탕 따로 복령 감초탕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강 대신에 사인 넣으면 안 나올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안점을 이런 것들을 처방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병리를 가지고 이게 좀 더 들어가면 확실히 수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는 텍사와 백출이 필요하다. 물을 빼면서도 소화력을 조금 더 도우면 어떨까? 텍사 생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지 처방마다 이 증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복령 텍사탕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유명한 이제 오령산을 할 차례인데
이게 오령산의 하면 오령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다음에 오늘 제 계획은 생기통천론을 끝내는 계획인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일단은 오령산 가보겠습니다. 준비한 거 해야죠. 오령산 유명한 처방이죠. 뭐 오령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령산 택사, 절영, 출, 복령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처방들입니다. 그죠? 택사, 절영, 출, 복령 거기에 이제 계지, 표의 양기를 보는 처방입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안병에 발한을 시킨 후에 원래 조문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중에 조금 제일 오령산을 좀 이해하기 좀 쉬운 거를 가져온 게 요겁니다. 발한을 시켰어요. 발한을 시켰단 말은 이 환자가 표에 이제 표증이 있다는 뜻이죠. 표증이 있고 표증이 있는데 발한을 시켰는데 대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발한이 좀 과했던 거죠. 이게 보면 이제 망량증으로 가는 어떤 그 길목이고 망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진액이 빠지면서 위중건하게 됩니다. 이제 망량증으로 가면 이렇게 위중건해서 번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나 오한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제 결국에 사람의 차이고 병리의 차이인데요. 이 발한을 시켜서 위중이 건조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좀 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활동적이고 열이 많은 사람이 더 활동하게 이 발한법을 시키다 보면 더 이게 진액이 마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무조건 망량이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기가 확실히 부족해지는, 수루부지해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번조 부득면, 안에가 바짝 말라가지고 열이 조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욕득 음수,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 땀이 많이 나가가지고 이 양기도 약해져 있습니다. 건조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조여서 이 위가 이 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그냥 저절로 낫습니다. 수분만 보충하면. 요즘 말로는 좀 번조가 나타나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 좀 맞고 하면 금방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맥부하면서 소변 분리, 여기서 땀을 많이 내고 여기에서 소변 분리라는 말은 뭐를 해당하냐면 발한을 시켜서 대한출, 위중건, 번조, 부득면에서 소변 분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물을 줬다는 거예요. 물을 줬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을 주고 난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 땀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땀을 주고 땀을 내고 소변이 분리하다는 것은 진액이 다 빠진 거죠. 그럼 진액이 다 빠졌으니 소변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변이 분리하다는 것은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고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준 요 상황 이후의 얘기입니다. 요 이후의 얘기. 그래서 물을 줬는데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꾸 어떤 허혈은 약간 미열이 있으면서 자꾸 입은 말라 합니다. 물은 빠지지 않고 위로는 허혈이 떠? 그러면 상하 소통내야 안 되면서 이 중간에 물 때문에 이 반사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더 허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령산이라는 처방을 쓰는 겁니다. 이 병리가 아까 제가 이제 택사와 백출의 그림처럼 수습이 있을 때
이 수습이 있는 거를 단순하게 이 중앙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물을 확실하게 빼가지고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리에 보면 표사 임리해가지고 방광 기화가 실조다. 표사가 들어와서 방광을 긴장시켜가지고 이 긴장으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빠지니 상하가 소통이 되는 게 막혀서 충돌이 돼서 위로는 열이 더 뜨고 밑으로는 또 소변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죠. 그 발열이 주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번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번갈 뭐 좀 있는 거죠. 소변 분리가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먹으면 토한다. 이게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충돌되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자분이 소변 분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자들이 똥오줌에 대해서 아예 안 놓으면은 뭐 어이구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찔끔찔끔이라도 나오고 하면은 뭐 소변 뭐 봤는데 이렇게 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똥오줌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환자의 똥오줌에 대한 표현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인간이 똥오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숨어있는 이야기일 수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번갈, 요금, 자꾸 갈증이 나고, 그 다음에 먹으면 자꾸 토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현실에서는. 주증은 소변 분리가 주증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기에 의해서 설질이담하고 태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쭈무나 그림을 보면 어지럽다, 입 마르고 토한다. 상충되기 때문에 밑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이 물에 고여 있는 물에 의해서 상충되다 보니까 두통에도 많이 쓰고, 물이 고여 있으면 당연히 부종과 요량 감소가 있습니다. 복통설사는 그래 많지는 않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뭐 자이든 타이든 술을 좀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어느 날부턴가 두통이 시달려 가지고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한론 공부할 때라서 이 오령산을 즐겨 먹었습니다.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듣질 않습니다. 오령산을 먹어도. 오히려 더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부터 아마 저의 신이, 신이 여기 아닙니다. 요건 아닙니다. 신이, 신장, 콩팥이 약해졌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여기에 환자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지 소변 분리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이걸 유추해내야 됩니다. 관형찰색과 이런 걸로 유추해내야 됩니다. 절영탕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절영탕에는 택사, 절영, 그건 복령까지는 갔죠. 거기에다가 악교라고 하는 점성이 있는 그런 점성이 있는 약이 들어가고 활설이라고 하는 이뇨를 하면서도 뭔가 이제 돌 같은 걸 빼내는 그런 약재가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는 간료금수하고 소변 분리가 있는데 절영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악교가 들어간다는 게 허번, 그러니까 이제 진액이 뭔가 확실하게 부족한 거예요. 택사 절영의 진액하고 이 악교 활석의 진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교 활석은 확실하게 보충해야겠다는 이런 진액이고, 절영과 택사의 이 미끌거림은 뭔가를 잘 빼내겠다의 진액입니다. 미끌미끌하게. 오령산에는 그 앞에는 허열이 있지만 이 허번 부등면 같이 그런 허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 발열 이어가는 게 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령산에. 자, 그 다음에 백호가 인산탕. 간료금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백호가 인산탕은 표증이 없어요. 표증이 없기 때문에
대열, 대갈, 대한출, 한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령산에는 한출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변 분리가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맥을 가지고는 맥 홍대하고 맥 부삭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갈증이죠. 벌컥벌컥 먹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요리한 감소는 있지만 얼굴에 보면 붓기가 없습니다. 백호가 인삼탕에는 관형찰색에서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석고라는 약을 쓰는 것 보면 확실히 어떤 에너지의 어떤 표출이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청룡탕 같은 표증이 있는데 오령산하고 같은 표증이 있지만 이 수음이 심화유숙이라고 하는 그런 또 수음이 정체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변 분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소청룡탕은 뭐니뭐니 해도 지금 제가 코 이런 것처럼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이 마황이라든지 이런 게 건강, 마황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관지 쪽에 수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갈, 소변 분리 이런 게 필연지증이 아니고요. 표증 이런 게 확실히 위주가 되고 오령산에는 소변 분리가 확실히 핵심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여자, 유도주 선생님 거네요. 여자, 실은병을 앓은 지 4개월 되었고,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심각하다, 그죠? 대량의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건조해졌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이 허해졌다 싶어서 자음 청량약과 함께 양약을 먹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 환자는 말을 못하고 소리도 나지 않고 인후가 답답하고 막히고 목이 말라 마시고자 했고 어지러웠다. 자, 이게 잘 보면 전부 증상이 어디로 가냐면 두면부, 상부로 갑니다. 상부. 어지럽다, 뭐하다. 대변 상태를 물어보니 뭐 늘 고르다. 오직 소변이 불리하다. 아하, 딱 여기서 포인트 잡는 거예요. 소변이 뭔가 안 나가는데 증상은 뭐다? 전부 상부로 뭔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싫으면 뭐 때문입니까? 수분이 저류되다 보니까 너무 이 위쪽으로 상열에 상충되면서 건조해진 거죠. 그래 해서 의사들이 전부 자음약을 쓴 겁니다. 확실히 목소리라든지 들으면 건조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변이 그런 걸 보고 오령산을 썼는데 5일분 먹고는 나았다. 멋있습니다. 자, 뇌수종. 뇌수종은 여기에도 케이스가 있지만 일단 이거 읽고 볼까요? 남자 9세인데 출생 후에 7개월부터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 활동, 오른쪽에 손과 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뇌 문제죠. 활동력이 다소 떨어졌다. 그 이후에 머리가 빠르게 커져갔다. 뇌수종, 딱 뇌수두증입니다. 8개월이 되자 두 눈이 이미 밖으로 빠져나올 듯한 모양이 있고 머리에는 청근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불쌍합니다. 안면부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사지도 움직이지 못하고 신체도 극도로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처방은 뭐 이렇게 되어서 처방은 복령, 대복피도 하나 넣고 저령, 택사, 차전자, 백줄, 계지에다가 우술 같은 거 전부 다 뭐 이뇨의 어떤 그 오령산의 그 느낌이죠. 왜 이렇게 했냐면 상부로 지금 자꾸 뭔가 기운이 올라가면서 막혀가지고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분을 좀 빼보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약을 먹고 나니 소변량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소변 얘기는 없습니다만 소변의 어떤 소변이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도 역시 묽고 물같이 보았다. 6제까지 약을 복용한 후에 이게 신문이 뚜렷이 함몰되고 점점 닫아져 갔다 이런 거죠.
점점 그래서 총 27째. 거의 한 달 가까이 먹고는 좋아졌다. 추적 조사하니까 좋아졌다. 이런 케이스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 형상의학회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뇌 수두증에 오령산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설명은 음두 양두다. 양두 머리에 양두가 있으면은 생식기에 음두가 있다. 그래서 그 같은 상동의 의미로 한다. 그렇게 쓴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오령산을 써서 수분을 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광회로 수분을 빼내면 머리에 수분이 제거되지 않겠나. 그거를 해설을 어떻게 하는 걸 떠나서 결과가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된 건 아닌데 관리를 그렇게 좀 잘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통. 발작성 두통이 두통이 있는데 더불어 오른쪽 반신에 경련이 일어났다. 기운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잠시 동안 의식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아마 간질인 것 같네요. 이미 4차례 입원해서 치료했으나 발작 기간이 점차 짧아졌다. 뇌파 검사 등등 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면 다행이죠. 대부분 뇌파가 발생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뒤에 돌연 두통이 발생하였다. 즉, 자 보세요. 경련이 일고 뭔가 기운이 막히면서 두통이 된 겁니다. 기운이 왜 막혔을까? 지금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상충 때문에 된 거죠. 양측 태양혈 및 앞이마 부위가 더욱 심하였다. 앞이마는 대부분 위의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반화를 쓰게 되는데 진찰을 보면 두통이 심해서 깨질 듯하고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고 심하면 사지로 침상을 세게 치고 머리를 껴안으면서 통곡을 한다.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혀가 붉고 설태는 미황하다. 자세히 물어보니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이 오령산을 선택한 경우가 비록 입이 말라 물을 먹지만 소변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머리로 상충될 때 반드시 이런 걸 합니다. 소변 문제를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두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충된다고 하면 뭔가 가로막는 게 있지 않을까. 상충된다고 하면 가로막고 겉에서 조이고 이게 있지 않을까. 그거를 가지고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연계출감탄 같이 중초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까? 아니면 하초에 이 수습이 하초로 잘 빼내지는 것 자체가 안 될까? 그래서 이 경우는 소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령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변 문제 보면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명, 현운, 시력 저하, 구토, 한출 전부 상충입니다. 상충.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상충 증상에 가려서 소변 분리를 못 봐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머리로 오는 경우에 다양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오령산만 문제가 아니라 반화를 쓰는 경우도 결국에는 이 상충 때문입니다. 상충. 연계출감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오령산 같은 것도 그렇고. 약재를 어떤 걸 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막혔는데 어떤 걸로 결국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이거를 보약이 아니라 이런 걸 만약에 반화를 쓰는데 텍사 조금 쓴다고 해서 문제될까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고 했겠습니까? 많이 써봤습니다. 네. 환자 모릅니다. 환자가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이거를 알고 질문해야 됩니다. 관형찰색을 잘 해서 부종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한테 문진을 해서 소변을 잘 물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형방패독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형방패독산은 소양인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죠. 이거는 지금 소문 밀린 게 많아가지고요.
소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준비하고 돌아올게요.